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 코로나 때문에 고생 많으시죠? 이번 시간에는 이제 뉴노멀 시대의 아세안 소비시장 변화와 대응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린 순서는 아세안 소비시장 변화, 그 다음에 아세안 소비자들이 어떻게 행동을 하고 있고, 또 그들은 또 어떤 사람들인지, 그리고 요새 이제 코로나 이후로 온라인 쇼핑이 새로운 그 현실이 돼가는 상황을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최근 코로나로 인해서 어떤 상품이 수요가 많은지, 그 다음에 우리는 이 코로나 시대, 특히 즉 뉴노멀 시대에 어떻게 아세안 시장에 진출할 것인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월드 이코노믹 포럼이 최근에 이 아세안 시장에 관한 어떤 보고서를 냈는데요. 월드 이코노믹 포럼이 아세안 소비 시장을 이끄는 네 가지 이 포스, 메가 포스에 대해서 이제 언급을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첫째는 이 인구 구조가 굉장히 발전적이다. 두 번째는 소득 수준이 급격하게 상승하고 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아세안이 디지털 경제로 전환을 시도하고 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소위 외국인 직접 투자가 직결되는 곳이다. 이렇게 네 가지 메가 포스를 언급을 했습니다. 그럼 하나하나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 한번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자, 우선 이 아세안 시장이 이제 인구 구조가 굉장히 젊죠. 이 젊다는 건 뭐냐면 시장이 발전적으로 이제 나아간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그에 따라 농촌에서 도시로 젊은 인구들이 유입됨에 따라 도시화가 급격하게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젊고 기술 적응력이 높은 인구가 노동시장으로 들어오게 되고, 또 이들이 도시로 진입하면서 이제 소비가 촉진되는 그런 상황을 이제 보이고 있고요. 특히 인도네시아나 베트남, 필리핀에서 이런 현상들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도시화가 진행되면 어떤 것들이 일어날 거예요? 특히 소위 편리함이 이제 구매 기준으로 이제 부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국에서도 이제 많이 쓰이고 있죠. 배달 앱이라든지 또는 그 전자지갑, 이런 편리함을 내세우는 그런 사업, 이런 것들이 큰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소득 수준이 향상이 되고 있다는 건데요. 2030년에 가서 아세안 평균 소득이 6,600달러 수준으로 이제 높아질 것이다. 그리고 중상위 소득계층이 현재는 약 3천만 명으로 보고 있는데, 이게 5,700만 명 수준으로 이제 늘어날 것이다. 자, 이렇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중상위 계층으로 처음 진입하는 이런 사람들은 상당수가 소위 그 럭셔리 제품을 최초로 이제 구매하는 계층이 되고요. 또 한 가지, 또 상당수가 최초로 온라인 구매를 한다는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아세안 시장에서 온라인 그리고 럭셔리 제품의 시장 기회가 많아질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디지털 문제인데요. 아세안 시장은 디지털 경제가 급격하게 전환이 되고 있어서 이 소비자, 정부, 기업 이 세 가지의 경제 주체가 모두 디지털로 전환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얘기는 뭐냐면, 과거에는 도시 사람들이 정보 획득이 쉬웠고 농촌 지역에서는 이제 상대적으로 정보나 이런 접근이 어려웠는데, 이제는 도시나 농촌이나 거기 있는 사람들이 정보 접근이나 어떤 획득 이런 거에 있어서 격차가 완화된다는 얘기고, 그 얘기는 뭐냐면 소비자의 행동이 이제 동질화돼 간다, 이런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외국인 직접 투자 문제인데요. 이 최근에 이제 그 중국과 관련해서 어떤 리스크가 발생이 됐고, 글로벌 기업들이 이 공급망을 이제 중국에서 다른 곳으로 이전하려는 그런 이제 상황이 이제 나오고 있는데요. 그 대안으로 아세안이 어떤 그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세안이 지금은 생산 기지로서의 어떤 이제 역할이 컸다면, 앞으로는 아세안 소비 시장을 겨냥한 그런 직접 투자가 이제 늘어나고, 그렇게 되면 아세안의 소비 시장도 고급화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2030년 아세안 경제를 이제 이렇게 도표로 이제 구성을 해봤는데요. 자, 소위 프론티어 마켓이라는 것은 이 소위 이머징 마켓, 즉 신흥국의 전 단계인데 2030년에 가서는 여전히 미얀마하고 캄보디아는 이 프론티어 마켓으로 남을 것으로 그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머징 마켓, 신흥국으로는 라오스나 베트남 또는 필리핀, 인도네시아 요것들이 이제 이머징 마켓이고, 그 다음에 소위 디벨롭트, 즉 선진 시장으로 진입하는 것이 이미 이제 싱가포르나 브루나이 같은 데는 선진 시장이 됐지만 그 나머지 말레이시아와 타일랜드, 태국도 선진 시장으로 진입을 하는 그런 구조를 가지겠습니다. 자, 그러면 코로나19가 아세안 소비 시장에 가져온 현상을 하나하나 한번 보면요. 우선 집에서 소비가 늘겠죠. 그래서 재택근무가 늘어나고 집에서 시간을 보내는 그런 것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집에서 소비가 이제 늘어나는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동안 아세안에는 이제 외식이 많았는데 집에서 밥 먹는 그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늘어나서 여기 이제 그 표를 한번 보시면 말레이시아나 베트남, 태국, 싱가포르, 필리핀 이런 나라들에서 집에서 밥 먹기가 이제 늘어나고, 다만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는 여전히 이제 외식 이런 것들이 이제 여전히 이제 선호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집에서 밥 먹기가 늘어나면은 이제 레스토랑이나 이런 데는 굉장히 상황이 어렵게 되겠죠. 그래서 그 대안으로 이제 이게 태국에 있는 펭귄 잇 샵이라는 그런 식당인데, 이 코로나 시대에도 감염 이런 걸 예방하기 위해서 이렇게 투명 칸막이로 이렇게 해놓고 손님들을 이제 맞이하는 그런 이제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코로나19가 이제 가져온 소비 현상 중에 또 하나는, 자, 오프라인 매출이 줄고 온라인 시장이 늘어난다는 거죠. 이거는 뭐 이제 비단 아세안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이제 선진국에도 마찬가지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코로나 이전에 사실 노년층들은 전자상거래액에서 어느 정도 이제 저항감이 있었는데, 이 코로나가 이제 확산되면서 집에 머무는 시간이 늘면서 노년층 소비자들도 이제 처음으로 이제 온라인으로 이제 식품 같은 걸 구매하기 시작했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그걸 배달해 오다 보니까 굉장히 편리함을 느끼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이제 인구들이, 소비자들이 이제 온라인 시장으로 그렇게 이제 진입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보시면 소위 그 이제 이커머스 중에서도 소셜 커머스라고 해서 예를 들어 페이스북이나 인스타를 통해서 이렇게 이제 이 상업 활동을 하는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데, 이 코로나19로 따라서 온라인 중소 판매상들이 이제 굉장히 늘어나고, 또 많은 실업자들이 양산이 됐는데 그 실업자들이 소위 페이스북이나 인스타 같은 것을 통해서 대체 소득원으로서 이제 조그맣게 창업을 하는 그런 상황도 많아지고요. 또 농촌 지역에 있는 중소기업들도 소셜 커머스를 통해서 자기가 생산하는 그런 어떤 농산물, 식품 이런 것들을 이제 판매하려는 그런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온라인으로 이제 전환이 되면서 이제 대표적인 어떤 이제 이커머스 전자상거래 사이트의 매출도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데요. 자, 쇼피 같은 경우는 1분기 매출액이 무려 74%나 증가를 했고요. 또 주문 건수도 2배 이상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도 온라인 매출이 이제 금년도 같은 경우에 350억 달러 정도로 이제 크게 늘어나서 전년 대비 50% 이상 성장하는 것으로 이렇게 이제 전망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 한번 보니까 온라인 구매자의 30%가 처음 이제 온라인으로 구매한 사람들이고, 이 중 또 한 40% 정도는 앞으로도 계속 이 온라인으로 이제 물건을 구매하겠다, 이렇게 이제 의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앞으로도 코로나가 종식한 이후에도 온라인 시장은 계속 성장을 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현상은 이제 이 스마트폰 앱 사용이 늘어난다는 건데요. 이 보시면 이제 아세안 이제 디지털 소비자들의 이 85%가
1분기 중에 어떤 새로운 앱을 사용했다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앱을 사용한다는 건 뭐냐면 그 앱을 앞으로도 계속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이제 예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아세안 시장 같은 경우에는 소위 앱 시장도 굉장히 유망하다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이제 휴대폰 사용이 늘어나면서 모바일 결제가 촉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위 그 아세안 같은 경우는 상당수 국가들이 현금으로 지불하는 경향이 많았는데, 자, 이제 코로나19로 언택트 사회가 이제 도래하면서 이 현금을 주고받는 것보다는 이제 스마트폰 앱 또는 이제 전자지갑을 통해서 결제하는 이런 것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소위 핀테크 이쪽의 시장 기회가 이제 늘어난다 이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는 이제 대표적인 전자지갑 시장의 어떤 유망 시장인데요. 인니 같은 경우는 이미 소위 48개의 전자번호 취급 허가가 이제 발행이 됐고, 그 중에서 한 37개 정도의 그 회사들이 이제 시장 경쟁률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제 경쟁을 하고 있고요. 또 이러한 시장에 글로벌 전자지갑 업체들도 이제 뛰어들 채비를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위챗페이라든지 알리페이 이런 글로벌 기업들도 인도네시아 전자지갑 시장에 이제 뛰어들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 아세안 최대 시장인 인도네시아의 이 전자지갑 시장 또는 핀테크 시장 진출을 적극적으로 이제는 고려해 볼 때가 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코로나19가 가져온 그런 현상들 중에서도 이제 뭐 집을 청소한다든지 개인 위생용품 이런 것들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식품도 이제 보관, 유통기한이 긴 그런 식품에 대한 수요가 늘고 당연히 이제 배달 수요도 늘고 있죠. 그리고 검색 엔진이나 소셜미디어 피즈 또는 인플루언서 등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원하는 상품을 찾고 이 상품에 대한 어떤 평판을 줘야 하는 이런 것들이 이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세안 시장에 뭔가 물건을 팔기 위해서는 소위 이 검색 엔진에도 노출이 돼야 되고 또 그거에 대한 어떤 리뷰, 평판도 굉장히 좋아야 되는 이런 상황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 코로나19가 가져온 아세안 소비자들의 행동 변화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이제 코로나19로 아무래도 이제 일자리도 잃고 소득이 감소되니까 첫 번째 하는 게 뭐겠어요? 소비 지출의 낭비적 요소를 최대한 억제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두 가지 계층으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 계층은 어떻게 보면 이제 실직 같은 피해가 거의 없는 이런 계층들의 경우는 이제 봉쇄 조치로 이제 소비나 이런 활동이 이제 위축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게 풀리면 어떤 단기적으로 어떤 보복 이제 쇼핑에 나설 가능성이 이제 큰데요. 그렇지만 여전히 중장기로는 이 계층들도 저축 그리고 낭비적 소비를 자제하는 그런 경향을 보일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피해를 입었거나 또는 중하위 소득 계층의 경우는 전망이 불투명하죠. 그러니까 일상생활에서 전략을 위한 어떤 가성비를 추구한다. 영어로는 이제 value for money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이런 가성비 소비 성향이 이제 앞으로 이제 높아질 것이다. 게다가 어떻게 이제 예를 들면 우리가 뭐 스타벅스나 뭐 커피빈이나 이런 데 가서 이제 커피를 마신다든지 이러한 어떤 작은 향락 소비조차도 줄일 가능성이 있고 또 이미 계획했던 어떤 소비 이런 것들도 취소 또는 연기할 가능성이 이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계층별로 어떤 소비재에 대한 소비 패턴의 변화를 예상할 수 있는데요. 소위 그 잘 사는 사람들은 이 억눌렸던 어떤 소비 욕구가 분출이 되면서 럭셔리 제품이나 프리미엄 제품에 대한 소비가 증가할 가능성이 있고요. 또 서민층은 그와 반해서 이 감소된 소득에 맞춰서 소위 가성비가 높은 제품 쪽으로 이제 하향 소비가 일어나겠죠. 영어로는 이제 트레이드 다운이라고 그러는데 예를 들면 이제 뭐 프라이빗 라벨 제품이라든지 우리 같으면 이제 뭐 노 브랜드 제품 뭐 이런 거겠죠. 그다음에 이제 저가 브랜드 제품 이런 쪽으로 이제 소비 어떤 이런 것들이 이제 전환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두 가지로 보면 되겠죠. 하나는 럭셔리, 또 하나는 저가, 중저가 이런 것들의 소비 양극화가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맥켄지가 인도네시아 소비자를 대상으로 코로나 이후에 소비 의향에 대해서 이제 설문조사를 한 내용이 있는데, 소위 그 이제 고소득층 같은 경우는 코로나 종식 이후에 오히려 소비를 이제 늘린다라는 그런 이제 응답을 한 반면에, 이 소위 소득이 좀 없는 이런 이제 계층들은 소비를 늘린다고 응답한 것들이 굉장히 적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는 코로나 종식 이후에 자 오프라인 어떤 쇼핑몰 이런 것에 이제 소비자들이 복귀할 것으로 이제 기대가 되고요. 또 동시에 온라인 쇼핑 습관도 여전히 계속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어떤 유통업체 또는 우리 수출업체 입장에서는 이러한 어떤 모든 고객을 그물로 다 가둘 그런 어떤 이 다채널 터치포인트 전략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브랜드 웹사이트도 운영을 하고 또 페이스북이나 뭐 이런 어떤 소셜 커머스 이런 것들도 운영을 하고 또 온라인 플랫폼 예를 들면 뭐 알리바바든 뭐 쇼피든 이런 것에서 또 진출해서 또 팔고 또 이제 오프라인 단독 매장이나 또는 어떤 백화점 같은 편집숍 이런 데도 입점하는 모든 소비자들을 그물 속에 집어넣을 수 있는 어떤 그런 전략이 이제 필요하겠다. 그래서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어떠한 이 채널별로 소비자 경험 이런 것들이 동질화되게 느껴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면 단독 브랜드 샵의 오프라인 매장에 가서 구매할 때와 온라인 쇼핑으로 구매할 때와의 어떤 느끼는 서비스 뭐 이런 것들의 질이 틀리다면은 소비자들이 이제 굉장히 실망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금 이렇게 동질화시키는 그런 전략이 이제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소비자들이 어떤 가치에 대한 우선순위의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 코로나19가 가져올 뉴 노멀 시대에서는 이 브랜드나 상품을 구매할 때 건강 또는 안전이 중요한 요소로 이제 등장을 할 것이다. 그래서 이제 소비자의 건강에 어떤 직접적으로 와 닿는 어떤 멸균 또는 면역력 이런 효과에 직접적으로 이제 효과가 있다는 그런 제품에 대한 수요가 이렇게 늘어날 것이다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떤 이제 뭐 식품이나 어떤 소비재나 뭐 이런 걸 팔 때 이 간접적인 어떤 건강 증진의 효과보다는 직접적인 효과를 강조하는 이런 제품들을 이제 어떤 마케팅이나 이런 쪽으로 이제 강조를 해야 되고요. 소비자들도 그거에 어떤 브랜드 충성도를 보이고 또 가격도 또 프리미엄까지 지불하는 이런 현상을 이제 보일 것이다. 이렇게 이제 분석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원산지에 대한 중요성이 이제 증가할 것으로 보는데요. 우리가 이제 어떤 제품을 이제 구매할 때 이게 원산지가 어디냐에 따라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작용되죠. 예를 들면 뭐 메이드 인 차이나 또는 메이드 인 코리아 또는 뭐 메이드 인 USA 이렇게 세 가지를 예를 들어 놓고 볼 때 우리가 한국 사람 어떤 소비자들이 놓고 볼 때 현재는 제가 보기에는 우리나라가 코로나에 따른 K-방역 뭐 이런 것들을 성공적으로 잘 치르고 있는 그런 어떤 프리미엄 이미지 개선 효과가 있다고 보면 저는 이제 메이드 인 코리아가 아세안 시장에서 소위 다른 원산지보다는 굉장히 높게 평가되는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아세안 시장에 지금 이제 물건을 팔 때 메이드 인 코리아를 강조하는 전략도 이제는 주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측면에서는 아세안 소비자들이 어떤 물건의 생산 과정, 유통 과정을 보다 쉽게 투명하게 알 수 있는 어떤 로컬 브랜드에 대한 선호도가 이제 늘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맥켄지가 이제 베트남 소비자 행동 설문조사를 한 게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 베트남 소비자들이 소위 그 그로서리, 식료품과 통신비에 대한 지출은 늘렸는데 다른 것들은 이제 줄이고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뭘 하고 있다 보니까 집에서 운동을 한다든지 요리, 뭐 또
집에서 인터넷으로 뉴스를 읽는다든지 또는 뭐 유튜브 보다든지 이런 쪽에는 시간을 더 많이 투입하는 이런 경향을 보고 있고요. 아까 좀 전에 이제 언급했습니다만 로컬 제품에 대해서 이제 어떤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브랜드에 대한 소비자 인식 변화가 있는데요. 이 소비자들이 이제 과거에는 이제 길거리나 쇼핑몰에 나와서 이제 쇼핑을 하게 되죠. 그럴 때는 이제 길거리에 나와 있는 어떤 브랜드, 제품샵 이런 거를 보고 이제 브랜드를 접하게 되는데 지금은 이제 바깥에 못 나가고 집에서 인터넷으로 검색을 하다 보니까 어떤 새로운 제품, 새로운 브랜드를 시도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기존 브랜드에 대한 어떤 충성도가 낮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시대에는 이 어떤 이제 적극적이고 이제 소비자들을 어떤 지역사회를 어떤 지원하고 진정성을 보이는, 그 다음에 신뢰성, 그 다음에 공감을 끌어내는 어떤 브랜드의 호감을 이제 갖게 된다. 그래서 이제 이런 쪽으로 우리가 브랜드 마케팅이나 어떤 이제 판촉 전략을 수립할 경우에 이제 주요 효과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이 always on 소비자라 그래서 사실은 집에서 있다 보니까 대부분 다 이제 모바일 폰이든 PC들을 통해서 다 이제 온라인화되어 있죠. 그래서 24시간, 사실 이제 잠잘 때를 제외하고는 24시간 이 소위 그 판매가 가능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소비자들도 이 어떤 이 디지털 기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잘 알게 되고 또 어떤 사이트나 이런 거에 대한 정보가 굉장히 많아지게 되는데 이거 관련해서 이제 전자상거래 플랫폼이나 그다음에 이제 디지털 기술, 일본 전자상거래 플랫폼에서 구현할 수 있는 어떤 이제 AI 챗봇이라든지 또는 AR이나 VR, 이제 가상 이제 현실이라든지 뭐 이런 거를 통해서 소비자와 만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always on 소비자가 되면서 지금 기업들 입장에서는 어떤 이런 기술, 디지털 기술이 굉장히 중요하게 되었고 마케팅 어떤 이제 수단이 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기본적으로 구매자 리뷰, 온라인에서 떠도는 온라인에 올라와 있는 소위 구매자 리뷰가 구매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금까지 그럼 아세안 소비자들이 코로나의 상황에서 그리고 코로나 이후에 어떤 이제 소비자 행동을 보일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럼 기본적으로 아세안 소비자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아세안 소비자들은 기본적으로 이제 사실 이제 아세안은 시장 자체가 자체로 어떤 패션이나 뭔가 기술을 유행을 주도하는 그런 국가들은 아니기 때문에 세계적인 유행을 따르는 경향이 높습니다. 그러면 그 세계적인 유행을 그들은 무엇을 통해서 얻느냐? 그게 바로 소셜 미디어입니다. 소셜 미디어 예를 들면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또는 유튜브 같은 이런 거를 통해서 글로벌 시대에 어떤 것들이 유행하고 또는 어떤 것들이 유행을 하고 왔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정보를 얻고 있기 때문에 이 소위 소셜 미디어가 페이스북 같은 소셜 미디어가 아세안 소비자의 구매 행동에 강력한 영향을 이제 보이고 있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소셜 미디어에 유행한 제품들을 또 구매를 하는 경향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위 이제 라오스 같은 경우도 이제 어떤 구매 성향을 보이냐면 예를 들면 이제 라오스에서 이제 전시회가 열리면 어떤 한국 상품들을 진열을 해놓잖아요. 그럼 이 라오스 소비자들이 첫 번째 하는 행동은 뭐냐면 그 제품을 검색을 해서 한국에서 도대체 이 제품이 어떤 반응을 얻고 있는지를 검색을 합니다. 그래서 한국의 리뷰나 소비자들의 반응이 좋으면 그거를 구매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참 지금은 이제 이 모든 세계가 인터넷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아세안 시장에 뭘 팔려고 심지어 이제 라오스에 뭘 팔려고 해도 한국에서의 리뷰가 좋아야 그것이 라오스의 소비자에서도 통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소셜 미디어 영향으로 외모에 신경을 쓴다. 이건 뭐 당연하겠죠. 어떤 나라나 다 이제 예뻐 보이고 싶은 건 당연한 거고요. 그다음에 당연히 또 나이가 어려 보이고 싶어하고 그에 따라서 외모 개선 또는 치장에 기꺼이 돈을 쓴다. 이 얘기는 뭐냐면 소위 뷰티 프로덕트, 그러니까 화장품이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수요가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새로운 음식에 대해서 이게 시도를 많이 이제 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고, 또 어떤 음료나 이런 독특한 음료도 거부 반응이 덜한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자기네 나라 음식 말고 세계 어떤 음식이 들어와도 그거가 잘 이렇게 통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어떤 한식 이런 부분들도 전통적인 한식도 가서 한번 시도를 해보면 괜찮아지지 않겠느냐는 그런 이제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세안이 이제 급격히 디지털로 전환을 하고 있다 보니까 디지털 기술이나 스마트 제품 구매에 굉장히 적극적이고, 이제 온라인 쇼핑이나 어떤 드론, 무인 자동차 배송 이런 기술적인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거부감 없이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경향을 그렇게 보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건 좀 이제 저건데 개인정보, 우리나라는 이제 개인정보 굉장히 민감하죠. 그런데 이제 아세안 소비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 편리함을 위해서라면 개인정보 노출 정도는 이제 양보하는 그런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어디 쇼핑몰에 들어가는데 안면 인식 기술 이런 것들이 적용된다 그러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걸 굉장히 거부감을 느낄 수 있지만 이 아세안 소비자들은 기꺼이 그거를 양보하고 편리함을 이제 느끼는 그런 경향을 보인다.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배달 앱이나 어떤 핀테크나 뭔가를 이렇게 인간의 어떤 소비 활동이든 어떤 행동 양식에서 편리하게 느끼게 하는 이런 사업, 이제 어떤 비즈니스 모델 이런 것들이 사업 기회가 굉장히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아세안 시장에서 이제 온라인 쇼핑이 이제 굉장히 뜨고 있는데요. 지금은 어느 정도의 전망이 나오냐면, 이제 2019년 같은 경우에 이제 온라인 시장 규모가 약 380억 달러 정도라 추정이 되는데, 이게 2025년에 가서는 1,500달러, 한 4배 정도 이렇게 이제 시장 규모가 클 것으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미 아세안은 전자상거래 플랫폼의 어떤 격전장이 이미 됐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뭐 라자다라든지 토코피디아, 쇼피, Q10, 젤로라 같은 이런 이 전자상거래 이제 플랫폼들이 이제 서로 치열하게 시장을 놓고 이제 경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소위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소위 이커머스, 이제 전통적인 이커머스 대 소셜 커머스를 이용한 어떤 전자상거래, 이 두 가지 비중을 한번 비교를 해보니까 이게 세로축이 소셜 커머스고 이제 가로축이 이커머스인데요. 보시면 이제 베트남이나 태국 같은 경우는 이 소셜 커머스 비중이 굉장히 크죠. 반면 이커머스 비중이 낮고, 필리핀이나 말레이시아 같은 경우는 이커머스 비중은 이제 중간 정도 수준이지만 그 소셜 커머스 비중도 높고, 싱가포르하고 인도는 이커머스가 발달되어 있는 반면에 소셜 커머스 비중은 이제 낮은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이커머스가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소셜 커머스 비중이 이제 낮아진다라는 그런 얘기가 될 거고요. 그래서 보면은 이제 소위 그러면 소셜 커머스에서는 주로 무엇을 파느냐 하고 보니까 우리 그 중소 자영업자들이 손쉽게 팔 수 있는 게 뭘까요? 결국은 이제 화장품이나 어떤 이제 의류 같은 거 이런 것들을 도매 시장이나 어떤 또 한국에서 들여와서 직접 소비자들한테 이제 팔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상황을 놓고 보면 우리가 이 아세안 10개국 중에 나라별로 어떤 플랫폼을 통해서 진출하는 것이 좋을지 이제 이걸 보고 한번 시사점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세안 주요국 친자 상대 전망은 이제 이렇게 밝다라는 것을 나타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2분기에 이제 국별로 국별로 상위 10대 전자상거래 사이트를 보니까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는 쇼피가 1등하고
2등이 이제 토코피디아, 3등이 부카라팍 이렇게 되고요. 라자다가 4등으로 이제 밀려 있는 그런 상황이고,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는요. 태국 같은 경우는 쇼피가 1등, 라자다가 2등 이렇게 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태국 라자다 같은 경우는 금년도에 태국 시장 매출이 한 35% 정도 증가할 것으로 이렇게 이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3월에서 5월 중 어떤 제품들이 소위 라자다에서 많이 팔리느냐 이걸 보니까 스포츠 왕구라든지 아웃도어 경기용품, 소형 주방기기, 가구, 피트니스 기기, 그러니까 집에서 뭔가 할 수 있는 이런 것들, 운동기구 이런 것들이 많이 팔리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필리핀 같은 경우는 라자다하고 쇼피가 1, 2위를 다치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까지 보면 이 아세안에서는 라자다냐 쇼피냐 두 개 1, 2위를 이제 각축을 하고 있고요. 이 필리핀 같은 경우는 7위에 오쇼핑이 이제 랭크가 되어 있습니다. 이 뭐냐면 오쇼핑 우리나라의 홈쇼핑 채널이죠. 이게 이제 아세안 10개국 중에서 유일하게 7위, 10위권에 들어가 있고요. 10위에 있는 킴스토어는 필리핀 현지인들이 이제 하는 이제 사이트인데, 이 김이라는 것 때문에 이제 한국의 어떤 이미지가 있지만 한국하고는 사실 큰 상관이 없는 전자 제품 판매 이제 온라인 사이트입니다. 자, 베트남 같은 경우도 쇼피가 1등, 그 다음에 라자다는 4위에 머물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그럼 코로나 시대에 도대체 어떤 제품들이 많이 팔리냐를 보니까 이 마스크라든지 손소독제, 그 다음에 식료품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팔리고 있고요. 또 밑에 보시면 피트니스 운동기구, 그 다음에 이제 집에서 재택근무나 뭐 이런 것들이 늘어나다 보니까 컴퓨터나 웹캠, 게임기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수요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어떤 패션 제품 이런 것들은 이제 수요가 좀 줄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호부진 품목을 보니까, 자,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에 보면, 그로서리, 그 다음에 집에서 할 수 있는 어떤 오락기기, 아까 말씀드린 뭐 게임기라든지 또는 운동기구 뭐 이런 거 되겠죠. 그 다음에 하우스홀드 서플라이, 이런 건 이제 청소용품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수요가 굉장히 뜨고 있고요. 그 다음에 보시니까 이제 뭐 웹캠이라든지 콘돔 또는 이제 건강과 관련된 비타민, 게임, 그다음에 제습기 또는 청결을 요구하는 이제 구강청결제 뭐 이런 것들이 수요가 늘어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이 어떤 이제 피트니스 기계들, 뭐 운동기구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많이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거 보시면 어떤 이제 뭐 덤벨이라든지 또는 뭐 캐틀벨, 스쿼트렉, 뭐 웨이트 클린 뭐 이런 것들이 수요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요가 급증하는 게 이제 그로서리죠. 식료품에 대한 이제 수요가 굉장히 이제 늘어나고 있고, 이건 뭐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고 다른 나라에서 마찬가지고, 오프라인 매장이 문을 닫다 보니까 온라인에서 이제 식품을 이제 구매하는 그런 상황이 많이 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도 이런 것들은 이제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보시면 이제 아세안의 온라인 식품 배달 서비스 시장 규모가 이제 앞으로 굉장히 유망해질 거라는 얘기인데, 보니까 아세안의 온라인 푸드 딜리버리 모델은 크게 이제 4가지가 있고요. 예를 들면 저희 나라의 어떤 그 배달의 민족 같은 그런 이제 것들이 있는가 하면은 또 이제 슈퍼 앱, 뭐 그랩푸시라니, 고푸드, 라인맨 이런 것들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배달 전문 식당, 이제 오프라인 식당이 없지만 어떤 한 곳에 음식점을 해놓고 직접 전화가 오거나 또는 인터넷 주문이 들어오면 배달하는 그런 식당 모델, 그 다음에 맨 마지막이 밀키트 딜리버리라고 그래서 이제 신선식품 재료를 갖다 미리 해놓고 그것만 받아서 요리만 하게 진출하는 마켓컬리나 뭐 이런 데서 시도하는 이런 거가 되겠죠. 이런 것들이 지금 이제 아세안 시장에서 이제 인기를 끌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이제 우리가 진출할 가능성이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배달 서비스 시장 같은 경우에도 이제 예를 들면 베트남 같은 경우는 그랩푸시 1등이고 지금 우리나라의 배민이 진출해서 이제 시장 지금 4위 정도 되고 있고, 앞으로 요거는 시장이 계속 이제 커나갈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자, 태국 같은 경우는 라인이 진출해서 지금 시장 점유율 3위 유지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코로나19 관련 이제 주요 호조 예상 품목들을 이제 꼽아보면 개인 위생용품, 그다음에 이제 스킨케어와 관련된 어떤 것들, 특히 근데 이제 약용 뭐 이런 화장품, 그다음에 이제 홈 코노미 제품이라고 해서 피트니스 운동기구라든지 두잇 요셀프 제품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쪽에 식료품으로 가면은 이제 소위 간편식, 인스턴트 식품, 건강보조 식품, 뭐 기능성 음료 이런 것들이 수요가 늘어날 것이다. 수요 호조 제작품을 보면 뭐 전자상거래 플랫폼이나 택배, 물류 서비스, 음식 배달 앱, 그다음에 이제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디지털 콘텐츠 같은 것도 유명한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우리 입장에서 보면 온라인 게임이라든지 웹툰, 뭐 애니메이션 이런 것들 또는 교육용 콘텐츠 이런 것들도 유명하겠죠. 그다음에 이제 이동통신 서비스와 관련된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라든지 핀테크, 전자결제. 그 다음에 이제 ICT 관련 비즈니스 솔루션 뭐 이런 것도 이제 유망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또 의약품이라든지 의료용품 서비스라든지 또는 원격 의료 서비스나 또 건강보험 상품 이런 것들도 이제 유망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뭐 넷플릭스 같은 OTT 서비스, 그 다음에 이제 언택트 시대가 돌아가면서 사람보다는 로봇을 사용하는 뭐 이런 것들도 호조 품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러한 그 뉴노멀 시대, 코로나 시대에 어떻게 아세안 시장에 진출할 것인지를 이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자,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가 소비자 시장의 변화가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변화한다 그랬죠. 그죠? 그리고 우리가 직접 그 시장에 가서 뭔가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죠. 결국은 온라인을 통해서 뭔가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디지털 플랫폼을 활용하자. 자, 우선 제조업체, 제조 수출업체 같으면 소위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이용하든가 혹은 자기가 자체 인터넷 사이트를 만들어서 직접 팔든가 또는 이제 소셜미디어 또는 페이스북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물건을 팔든가, 그 다음에 또 상담은 줌이나 웹X 같은 이런 걸 통해서 화상 상담을 주로 하는 이런 상황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미 보시면 이제 이 플랫폼, 소위 글로벌 플랫폼 같은 경우는 소위 스트리밍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이제 저거 비슷하죠. 우리나라 홈쇼핑하고 비슷하지만 전자 상거래 사이트에서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라자다 같은 경우는 이미 2018년 11월부터 이 라즈 리브라는 어떤 스트리밍 서비스를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이 스트리밍 서비스를 이미 시세이도나 에스텔로도 이런 유명 화장품 브랜드들도 이제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기본적으로 이제 화장품 강국인 우리나라도 이러한 것들을 이용해서 이제 시도를 한번 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쇼피도 이제 라자다가 하니까 쇼피도 이제 작년 3월에 이제 쇼피 라이브라는 거를 론칭을 해서 이제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보시면 쇼피도 이 스트리밍 서비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제 잘 활용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샤넬, 루이비통 같은 이런 럭셔리 브랜드들도 이제 오프라인 매장이 문을 안 열다 보니까 부여지책으로 라인 같은 데에 이제 쇼핑몰을 열어서 물건을 팔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로레알 같은 경우도 기본적으로 라자다나 이 온라인을 통해서 굉장히 이제 이 아세안 시장 진출을 하고 있는데, 여기 우리가 주목할 만한 것은 뭐냐면 이 로레알의 어떤 그 전자상거래 책임자인 캐런 칸사이가 한 말이 있습니다. 자, 온라인으로 3번 구매하면 습관이 된다. 화장품 온라인 구매자들 중에서 상당수는 최초 구매자이다. 이들 중 2 내지 30%만 온라인 구매를 해도 굉장히 큰 시장이다. 이 얘기는 뭐냐면 온라인으로 사람들이 3번 이상 구매를 하게 되면 그 사람은 온라인 소비자가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염두에 두고 우리가 온라인 시장에 진출을 해야 되겠다라는 얘기고요. 그래서 또 한 가지는 이제 디지털 플랫폼 진출이 미래다. 이 얘기는 뭐냐면, 자, 우리가 남의 나라의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만 할 게 아니라 우리 자체의 온라인 플랫폼을 아세안 시장에 진출하자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 이미 TV 홈쇼핑은 뭐 필리핀이나 이런 데 진출을 해 있는데, 소위 전자상거래 플랫폼은 우리나라도 11번가가 진출을 시도했다가 실패하고 다시 들어왔어요. 그리고 이제는 이제 뭐 라인이나 배달의 민족 같은 것들이 이제 진출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다시 한번 우리가
진출을 시도해보는 것이 좋지 않겠냐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람들이 기억하는 브랜드가 되자라는 얘기인데, 자, 지금 어렵더라도 광고비 지출을 삭감하면 안 됩니다. 지금 광고를 중단하면 사람들이 기억 속에서 없어지기 때문에 매출 감소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지금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굉장히 늘고 있는 이런 상황을 고려할 때는 우리가 지속적인 광고를 통해서 브랜드를 알려야 되겠다. 그런데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우선 고객과의 어떤 소통, 공감부터 시작을 해야 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어려울 때 돕는 친구 브랜드가 되자라는 얘기인데, 우리가 이제 물건을 파는 데만 주력할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현지 사회를 도우면서 친구 브랜드가 되면 자연스럽게 나중에 그 브랜드의 고객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이 배치민 이제 베트남에서의 한국 브랜드 인도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서 시간이 잠깐 넘었습니다만 제가 이제 마치려고 하는데요. 자, 이 코트라가 이제 호치민시에서 245명의 소비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내용인데, 자, 한국 브랜드를 인지하고 있는 거를 대답을 다 해봐라 했던 거예요. 그랬더니 가장 많았던 게 화장품, 그 다음에 전자기기, 식품, 외식, 패션, 의류, 마트, 편의점, 자동차, 건강기능식품, 엔터테인먼트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화장품 브랜드 중에서 그럼 어떤 게 이제 알고 있냐 봤더니 이니스프리나 더 페이스샵, 그 다음에 3C, 라네시, 오휘, 스킨푸드 이런 것들이 나타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자기기 브랜드는 삼성, LG, 쿠쿠, 뭐 해피쿡, 소니, 뭐 코리아킹 이런 게 나왔는데 여기 특이한 건 소니가 나타났죠. 이게 뭐냐면 소니를 한국 브랜드로 인식하고 있는 소비자들이 많다는 거죠. 옛날에는 사실은 삼성을 일본 브랜드로 알고 있는 게 많았는데 요즘은 역전된 거죠. 그만큼 우리나라가 전자제품에 있어서는 이제는 세계적인 최상위 어떤 브랜드가 됐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소위 그 마트 또는 어떤 이제 이런 브랜드를 보니까 식품에서 보니까 롯데리아, CJ푸드, 그 다음에 뭐 고기하우스나 삼양, 뭐 돈치킨 뭐 이런 것들이 나타났고요. 그 다음에 마트 같은 경우는 롯데마트나 이마트, GS25 뭐 이런 것들. 여기 근데 또 보니까 세븐일레븐이 나와 있죠. 이 세븐일레븐은 사실 미국 브랜드인데 일본이 인수했으니까 지금 일본 브랜드라고 봐도 되고요. 그런데 한국으로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무무소 같은 것도 중국 거죠. 네? 중국 건데 이제 한국 거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한국이라는 어떤 브랜드 인소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자, 우선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자, 지금 뉴노멀 시대의 아시안 시장 진출을 위해서는 첫째는 뭐라고 그랬죠?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서 우리가 진출을 하고 온라인 상담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우리가 뭔가를 해야 된다. 두 번째는 브랜드 인지도를 높여야 된다. 이 두 가지입니다. 예, 이 코로나 어려운 시대에 그 아시안 시장 잘 이해하시고 잘 진출을 하셔서 더 많은 상품을 수출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